아, 성공하고 싶당!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능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재능도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큰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 외에도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를 움켜쥘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좋아. 노력과 재능만으로는 부족하고 운도 좋아야 한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대체 어떻게 조절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운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 책은 런던 정경대 교수가 통제 불가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성공과 부에 관련된 행운의 메커니즘을 오랜 연구 끝에 과학적으로 밝혀낸 책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행운이 뭔지부터 정의하는 것이 좋겠군요. 행운 또는 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순전한 운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의 생자발이 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들이 말하는 운은 순전한 운이 아니라 영리한 운, 즉 세렌디피티를 뜻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죠. 세렌디피티란 뜻밖의 순간에 행한 인간의 주도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예기치 못한 행운을 뜻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흩어진 점을 찾아내 있는 연속적이고 주도적인 과정을 의미하죠. 준비된 자에게 오는 뜻밖의 행운인 세렌디피티의 빈도를 높이고 이를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세렌디피티 코드가 대체 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렌디피티 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 끼우는 것이 하나, 타인과 의미 있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일단 나 하나로부터의 변화가 더 쉬워 보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편견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사후 합리화와 우연의 과소평가입니다. 성공한 CEO나 임원들이 자사 제품의 성공에 대해 논리정연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서 그럴듯하게 구라를 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모습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 인과관계에 따라 깔끔하고 그럴듯하게 정리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통제 욕구를 가진 우리 인간은 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듯한 설명을 찾아서 상황을 이해하는 건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따라서 사후 합리화는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후 합리화가 틀릴 때가 생각보다 아주 빈번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의 한 CEO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저 운이라고 말하거나 사실 계획되지 않은 우연이었다고 말하면 투자자나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의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가 잘 팔리니까요.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짜냈습니다. 그래야 상황을 통제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사업 성공의 절반가량이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파트의 결론은 이겁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사후 합리화를 사용한다는 것을 자각하자. 두 번째 편견, 우연의 과소평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통제 욕구에 따라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논리적으로 사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연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나아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우연을 싫어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에 있어서 우연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존재입니다. 기분 좋은 행운이나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우연은 열린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비과학적인 얘기냐고요? 아니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영국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즈먼은 자아인식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 실험을 한 거죠.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따로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자리에 앉도록 지시했습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참가자들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커피숍 바로 앞 바닥에 5파운드짜리 지폐 한 장을 놓아준다. 2. 내부에는 손님을 영위할 3명의 배우와 성공한 사업가를 따로 앉힌다. 3. 성공한 사업가는 주문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한다. 4.
이들 배우와 사업가는 2명의 참가자에게 똑같이 반응할 것을 지시받는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참가자 마티는 입구에서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고는 지폐를 들고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사업가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됐죠. 반면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참가자 브렌다는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틴처럼 사업가 옆에 앉았지만 실험 종료 때까지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두 참가자에게 완전히 똑같은 잠재적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제대로 본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우연이나 행운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늘 예상치 못한 일에 호기심과 열린 태도를 지닌다. 난관이나 어려움이 아닌 기회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으로 한계를 이겨낸다. 완벽해지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느긋하다. 세렌디피티 코드 그 두 번째는 바로 타인과 의미 있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 뭐야 인맥 쌓으라고? 난 딱히 여러 사람들이랑 말하는 걸 즐기는 타입도 아니고 그렇게 피상적인 인맥 쌓기용 인간관계는 딱 질색인데. 진정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다양한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는 세렌디피티의 크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증폭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과 나의 관심사나 열정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책에서는 학회나 모임 등에 참여해서 나의 관심사를 밝혀 타인과 연결될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서로의 직업 소개 같은 피상적인 얘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그들의 관심사나 열정을 묻는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 말이죠. 행사 등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요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뿅뿅에 대해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뭔가요? 친분이 쌓이기 시작했다면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시나요? 내년의 목표를 한 단어로 말씀하신다면요?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남들과 다른 믿음이 있으신가요? 모임을 주최하고 이끄는 입장이 있다면 직업 소개를 시키지 말고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최대 관심사는 뭔가요?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있나요?